연금은 이게 네. 모을 때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또 질문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보면 많이 모아두신 분은 또 많이 모아놓은 대로 어떻게 받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또 아직까지 좀 모자란다 싶으신 분은 또 어떻게 좀 채울까? 어떻게 채울까, 네. 이거 죽기 전에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또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금톡톡 플러스에서는 네. 연금 수령을 앞둔 퇴직자분이 올려주신 댓글, 아, 질문 댓글을 하나 네. 가지고 그 댓글을 좀 분석해서 이제 퇴직금이나 뭐 각종 연금을 수령할 때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의문점, 고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완전 탁탁탁 털어가지고 네. 고민 해소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연금톡톡 플러스!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송땡땡님이신데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2021년 6월에 33년 근무를 마치고 정년 퇴직할 예정인 60세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 예정이고, 많다. 네. 은행 IRP 900만 원, 또 증권사 연금저축 4,400만 원 등 약 5억 원 정도를 받으려고 하고, 60세에서 62세까지는 2년간 월 400만 원, 그리고 63세부터 80세까지는 월 180만 원씩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입니다. 와. 네, 참고로 63세부터 부부가 국민연금으로 220만 원씩을 수령할 예정이시고요. 이제 질문 및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첫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IRP 계좌에 약 5억 원이 합산이 될 텐데 연금 수령 시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세 세율이 다른데 어떤 순서로 세율이 결정이 되는지요? 또 매월 400만 원 그리고 또 18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의 인출 순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연금은 연간 4,500만 원까지 퇴직소득세 우대받고 나머지 은행 및 증권사 연금저축은 연 1,200만 원까지 우대받아서 연 최대 5,700만 원까지 세금 우대 가능한지요? 그리고 둘째, 제 나이에 맞는 저위험 중수익의 상품을 ETF 포함하여 운영 수수료가 낮은 상품으로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이분은 네, 아주 상세한 일단 질문이세요.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네. 이게 질문이 상세하다는 말은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하셨고 준비도 네. 잘해 오셨다라는 거라서 일단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네요. 이게 정말 자기 대단하십니다. 노후를 어떻게 네.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많으셨고 꼬박꼬박 준비도 깔끔하게 좀 잘해 네. 주신 것 같아서 연금도 일단 또 여유롭게 쌓아두셨고, 네.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이분 니즈를 한번 딱 분석을 해보면 월 생활비로 한 400만 원 정도를 필요하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한 63세부터 부부 합쳐서 한 네. 220만 원 정도, 220만 원 받으니까 63세부터는 국민연금에서 220만 원을 커버해 주니까 네, 나머지만. 나머지 연금 한 180만 원 정도를 네. 인출해 나가면서 이제 살고 싶다, 네, 그렇죠. 네. 이거죠. 네. 중요한 건 이제 국민연금 빼고 이걸 어떻게 마련할까? 마련할 거냐, 지금 네. 모아놓은 재원들을 또 한번 또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머리- 현재 상황, 네, 보실까요? 일단 퇴직금이 4억 5천만 원 있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 연금저축에 4,400만 원 모아놓으셨어요. 이제 금액으로 봐서 아마 매년 400만 원씩 뭐 10년 이렇게 모아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IRP도 900만 원 납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합쳐가지고 아까 한 말씀드렸던 5억 정도 소득을 네. 캐시플로를 이렇게 60세 이후에 계속 월 400 정도의 캐시플로를 계속 만들어 맞습니다. 내야 네. 되는 거죠. 여기다 국민연금까지 계산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이런 분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네, 맞아요. 어떤 것부터 결정을 해야 되고,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될까? 이거를 네. 이제 단계별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체크 포인트를 저희가 한 6가지 정도를 짚어보면 네. 이분 고민들을 좀 정확하게 해결이 되실 해결할 수 수 있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퇴직소득세율을 확인하라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전체 준비해준 노후 자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4억 5천 정도 되는 네, 퇴직금인데, 퇴직금이죠. 고민될 것 같아요. 이게 퇴직금은 한 4억 5천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세금은 얼마 정도 네, 낼 거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중요하죠. 이게 퇴직할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미리 잘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좀 계산을 하는 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4억 5천 정도를 33년 정도를 일하고
받는다고 했을 때 네. 나가는 세금, 그러니까 내야 되는 세금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산출을 해봤잖아요. 네, 한 맞습니다. 얼마 정도 나왔나요? 저희가 퇴직소득에서 뭐 근속연수 공제도 하고 뭐 급여 공제도 했을 때 대략 세액이 약 3,239만 원 정도 나와요. 뭐 지금 보시면 네. 계산하는 방식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놓긴 했는데 네. 퇴직소득세 계산하는 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연금 그렇죠. 톡톡 따로 영상이 시리즈에 있습니다. 네.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근속연수랑 퇴직금 그 크기에 급여, 따라서 네. 얼마 정도 나오는지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네. 만약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자기한테 맞는 결과를 정확하게 보시고 계산을 하고 싶으시면 싶으시면 이 영상 보시면 댓글 제일 윗란에 보면은 저희가 첨부 파일 엑셀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올려놓을 거고요. 네. 저희 투자연금센터 홈페이지에 오시면 같이 엑셀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네. 꼭 한번 참조해서 자기 거 한번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일단 퇴직소득세가 나왔으니까 이 세율이 대략 한 7.2% 정도가 나와요. 네. 수령하는데 세금을 한 3,239만 원 정도 내면 실제 퇴직 실효세율이 그렇죠, 한 실효세율이죠. 7.2% 정도 된다는 네. 말씀이고 전체 받은 소득의 한 이게- 7% 정도를 낸다. 이게 네. 왜 계산하냐 그러면 우리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한 30에서 40% 정도 절감이 되죠. 네. 해준다고 하는데 맞아요.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퇴직소득세율이 지금 7.2% 정도 되니까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딱 개시하는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7.2% 그러니까 퇴직소득세율의 70% 수준이면 한 5% 정도 되나요? 맞습니다. 네. 5% 정도.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 대략, 네. 수준이니까 한 4.4%. 그러니까 그 처음에 연금 딱 수령하는 금액의 5%를 연금소득세로 낸다는 거죠. 그렇죠. 1,000만 원 받으면 한 50만 원. 그렇죠. 어려운 계산을 절 네. 시키고 있어요. 네, 1,000만 원 받으면 한 맞습니다. 5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낸다는 거고 11년 차가 되면 똑같이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네, 43만 원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 세금을 네. 내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소득세율을 점검해봐라라고 하는 거는 그 퇴직소득세율의 70% 또는 60% 수준으로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 자기 실질적인 퇴직소득세율을 보시면 되고요. 계산해보기 싫으신 분은 이미 퇴직금 수령하신 분은 퇴직금 수령하실 때 회사에서 뭘 주냐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거든요. 네, 거기 다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네. 이제 퇴직금 나오고 퇴직소득세 얼마 냈는지 나오니까 퇴직소득세율은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사항이 뭐냐 그러면 바로 네, 연금 수령 한도죠. 맞죠. 네. 이게 뭐냐면 네. 퇴직금을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할인해 준다고는 하는데 사람 마음이 세금 할인 받는 것도 좋지만 네. 또 가능하면 또 많이 찾아 쓰고 싶은 맞아요. 생각도 있고 네. 또 연금 초반에 많이 필요하실 수 있고. 연금 수령 범위가 받는 금액이 내 필요한 생활비만큼 되는지 네. 그것도 점검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맞아요. 봐야 되는데 연금 수령한도 얼마 정도 되나요? 네. 요거는 이 계산식이 있어요. 이 식이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계좌 평가 금액에서 10일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뺀 값으로 나눠서 120%를 곱하는 건데 요걸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연금을 10년치로 나눠 받는 거에 약간 여분을 더 준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앞에 11이라고 돼 있는 거는 가능하면 10년 넘게 그렇죠. 수령하라는 거고 네. 뭐 이거 계산이 어려우시면 일단은 이분 입장에서 얼마 받는지 한번 맞습니다. 계산을 한번 네. 해보면 되는데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면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년퇴직한 나이가 60세. 네, 이미 연령은 넘으셨으니까 네. 퇴직하는 그 해에 바로 네.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분자에는 수령한 퇴직급여 4억 5천만 원을 네. 딱 넣고 그쵸. 그다음에 분모에는 분모에는 첫 해에는 60세 되는 애 퇴직하는 애는 11 빼기 1년 차니까. 네. 하면은 4,5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 그 10분의 외에 1이죠. 네. 120% 하면 첫 해에는 5,400만 원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원한 소득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받기를 원하셨으니까 4,800만 원 정도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뭐 네. 연금 수령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생활비를 꺼내 쓰는 거는 맞습니다. 가능하시다. 가능하실 것 네, 같네요. 현재 수령 한도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소득이다. 그러면 2년 네. 차에는 어떻게 되냐? 2년 차에는 2년차 1월 1일 날
계좌에 잔고가 있잖아요. 네. 그 잔고를 분자에다 넣고 밑에는 11 빼기 그쵸. 2 하시면은 맞습니다. 거기다 120% 네. 하시면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신다. 그럼 이제 연금 수령 한도에서 네. 뭐 1년차, 2년차, 3년차 정도까지 자기가 생활금을 꺼내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사항은 퇴직금을 어떤 계좌로 받을지 결정하라. 네. 자기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연금저축도 있고 IRP도 있었고 맞아요. 2개 이미 갖고 계셨고. 뭐 그 네. 계좌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꼭 거기 넣어야 안 되는 넣어야 하는 건 아니죠. 네, 맞아요. 필수가 아니라 뭐 여기 넣으셔도 되고 새로운 계좌를 개설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떤 거 하는 네. 게 더 유리한가요, 이분 그때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가입 일자인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좌를 언제 가입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 같으면 연금저축하고 IRP 계좌를 언제 개설했는지 살펴보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저희가 연금 수령 이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라면은 이 연금 수령 한도를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연금을 5년 이상만 받아도 됐던 시절이어서 이걸 10년이랑 길게 받지 않고 5년 안에 좀 크게 나눠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3년 2월까지는 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납입하고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맞아요. 네. 세제 혜택을, 가능했던, 세액공제 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줬고 그 이후로는 5년간 납입하고 10년간 수령해야 맞습니다. 네. 이제 되도록 10년 이렇게. 수령이 필수가 됐죠. 그래서 이제 네. 연금 수령 연차를 그러니까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한 거라면 이때 수령 연차를 6부터 맞습니다.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퇴직연금을 그 전에 가입하셨어도 가능하세요. 이 아. 6부터 시작하는 게. 그 본인이 회사에 다니면서 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셨는데 네. 그 시점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이라도 네. 그러면 뭐 연금저축이나 IRP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네. 이제 5년 정도면 다 수령할 맞습니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네. 수령 연차를 6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1년 차로 시작했을 때랑 6년 차로 시작했을 때 이 연금 수령 한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아까 1년 차로 시작했을 때는 5,4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년 차로 시작하시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이 1억 800만 원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무조건 그걸 다 찾아 쓰라는 건 아니고 네, 최대. 5년 그러면 5년 안에 거의 원금은 다 찾아 쓸 수 그렇죠. 있도록 이게 네. 계산이 되는 건데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끄집어서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새로 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뭐 그 계좌가 있으면 거기다 넣는 게 맞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새로 계좌 개설해서 넣어도 상관은 네, 없고 그렇죠. 본인이 네.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IRP 같은 경우는 뭐 1금융사에 하나씩 다 개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개 갖고 계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만약에 네. 계좌로 하나를 통합해가지고 퇴직금도 넣고 연금저축도 합치고 IRP도 네. 합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퇴직금 넣는 그냥 거 가지고 따로 있던 거 따로. IRP 지금 있는 거 따로, 네. 연금저축 따로 이렇게 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궁금증이 드는데 네. 어떤 거부터 인출해야 되냐, 맞습니다. 뭐 어떻게 네. 인출해야 되냐. 네. 체크 포인트 네 번째, 인출 순서를 확인한다는 건데요. 순서를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빠져나가는 게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금이에요. 내가 저축할 네. 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한 게 먼저 다 빠져나간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 돈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딴 네. 돈 안 빠져나간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가는 게 퇴직급여, 퇴직할 때 받으신 돈. 이분 같은 경우에 4억 5천만 원이 네. 있으니까 거의 뭐 한 7, 8년을 요 돈만 나가겠네요. 네. 그 원금 쭉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딴 맞습니다. 돈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3순위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요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때 세금 부분도 조금 궁금한데 세금은 맞아요. 어떻게 네. 되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은 어차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때에도 과세가 해당이 없어요. 저축할 때 세금공제 네. 안 받았으니까 연금 받을 때도 세금 안 낸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퇴직금인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면 퇴직소득 세율의 한 70%에서 60% 정도 되는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퇴직금은 네. 무조건 연금으로 받더라도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맞아요. 종합과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러니까 그 돈 4억 5천만 원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네. 고민 안 하셔도 네, 된다. 종합소득 네.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네. 상관없고 분리과세로 맞습니다. 나간다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나갈 때부터 이제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퇴직금을 다 빠져나갈 때 그것도 어딘가 굴러가고 있을 테니까 수익이 발생했을 수익이 또 이렇게 거고 네, 금액이 크시면 또 클 수 있죠. 그리고 또 세액 네.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나 뭐 세액 공제 받은 금액에서도 운용 수익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 운용 수익하고 네. 세액 공제 받고 받은 납입한 금액에 네. 대해서 연금 제일 소득세를 마지막에. 네.
납입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연금소득세 납입하는 자금이 요 3순위로 나가는 거고요. 요게 1,2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이상 수령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용 수익 부분하고 네. 세공제 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 부분에 대해서만 네, 맞습니다. 그게 1,200만 원 네. 넘어갈 때만 네, 그게 흔히 말하는 이 사적연금, 뭐 이제 1,200만 원 과세에 해당되는 그 재원입니다. 그럼 지금은 한 계좌에다가 퇴직금도 넣고 뭐 네. 세공제 받은 금액도 있고 안 받은 금액도 있고 맞아요. 다 합쳐니까 섞여 너무 있을 복잡한데 때, 네. 그냥 퇴직금만 따로 떼가지고 다른 계좌에 받았다 이런 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뭐 깔끔하실 수 있어요. 그 각자 계좌에 넣어놓은 것들을 본인의 필요에 맞춰서 원하는 시점에 게시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기가 필요할 때 맞습니다. 내가 어느 것부터 게시할까?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네. 퇴직금부터 만약 게시했다. 그렇죠. 그러면 뭐 60세에 퇴직금 게시하고 다 떨어질 때쯤 뭐 70세에 연금저축 게시하고 이런 식으로 다 전략이 가능하세요. 근데 대신에 운용수익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원금보다 마지막에 나가거든요. 그 부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예를 들어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했던 뭐 네. IRP 계좌나 뭐 연금저축 계좌가 아니라면 네. 뭐 그런 니즈가 전혀 없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오히려 퇴직금은 뭐, 다른 계좌에다 하나 네. 계산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그렇죠. 이 조금 더 나을 순서가 수도 막 있겠네요. 복잡하고 이렇다라고 하시면 네, 따로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죠. 송땡땡님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출 순서를 따져봤을 때 이 퇴직급여 세율이 좀 낮으시거든요. 그래서 퇴직급여를 먼저 수령하시고 연금저축이랑 IRP는 이제 한 70세 이후에 연금소득세 할인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시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다. 네. 이분이 원래 퇴직금을 일시금을 받았을 때 실효세율이 네. 한 7.2% 맞습니다. 정도 됐었고 네. 퇴직금을 먼저 수령하는 게 세금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하다.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퇴직금에서 먼저 다 꺼내 쓰고 네. 근데 연금저축 IRP를 70세 넘어서 인출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70세가 넘어가면 연금소득세가 이제 4.4%가 되거든요. 그 전에 받으시면 5.5%인데 70세 이후 받으시면 조금 더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그렇구나. 넘어가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으시면 조금 더 절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저렇게 인출 순서를 네. 조정하는 것들도 자기에게 맞게끔 네, 해보면 맞습니다. 좋겠네요. 재원별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해 이분한테 보시고 이렇다는 유리한 거죠? 걸로. 네, 맞아요. 이분 이분한테 사례 이래- 한정. 네. 이분 입장에서 세율이 이러니까 그래서 네. 아까 처음에 퇴직소득세율 확인하고 맞아요. 연금소득세율을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던 게 이 이유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랬던 거네요. 이 퇴직급여 세율이 사람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다 세금도 좋은데 네. 이분 입장에서 이제 국민연금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나오니까 네. 걱정이 없는데 퇴직금하고 아까 연금저축 IRP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지금께 400만 원씩 이렇게 꺼집어 쓰면 언젠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궁금한 거 언제 고갈되나? 그쵸.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예금금리 사실 한 1% 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금리 그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분이 가지고 계신 이 5억 300만 원의 이 사적연금 자산은 81세에 떨어집니다. 간당간당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한 82.3세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네. 제가 근데 아는데 그 정도 좀 넘어가죠. 아, 네. 어렵습니다 이거. 간당간당해요. 애매하네요. 그래서 수익률을 그럼 좀 더 높여보면 어떨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3%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 고갈 시기가 88세로 늦춰집니다. 그리고 수익률 만약 5%만 달성하신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요거 달성하신다면 118세까지 자산이 이어집니다. 이분은 고민이 그거겠네요. 이제 네. 자산 관리를 하면서 약간 본격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투자를 병행하면서 변동성 리스크를 감안을 맞아요. 할 건지 그 부분을 좀 아니면 안전하게 결정하셔야죠. 네. 보관하면서 떨어지는 것들을 지켜볼 건지 네, 맞아요. 둘 중에 이제 갈등이 어떤 선택을 할 생기겠네요. 것인가. 네. 자산 관리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많다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네. 또 수명도 만만치 않게 같이 늘어나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네. 조금 감안을 해서 자산 운용하는 데서 네.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 숫자는 저희가 명목 금액이라고 하죠. 뭐 10년 후에도 아. 220만 원, 15년 후에도 220만 원을 그대로 찾는다는 건데 국민연금은 밑에 깔려 있는 네네네. 거는 그 220만 원은 물거 그죠. 올라가면 자동으로 연금액도 같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만 우리가 찾는 돈은 네, 같이 안 올라간다고 지금이 생각을 퇴직금에서 하고. 꺼내서는 400만 원, 뭐 200, 네, 180만 원 이거는 네. 명목으로만 계산해놨으니까 맞아요. 실질 그래서- 가치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만일 그 물가에 맞춰서 더 많이 인출을 하시고자 한다면 고갈 시기는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한 1.5%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고갈 시기가 얼만큼 빨라지냐면 수익률 1%면 79세,
3%면 84세, 그리고 5%여도 93세면 고갈이 됩니다. 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또 이렇게 되네요. 네, 맞아요. 확실히 짧아지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보다. 물가도 이겨야 되고 네. 수명도 이겨야 되고 네, 이게 자산 관리 맞죠. 고민이 네. 좀 되네요. 그러니까 무작정 노후자금이라고 해서 예금 같은 데 넣어놓고만 있기는 좀 그렇죠. 이게 확정된 금리로는 아무래도 네, 조금 수익률이 높지 생각을 해봐서 않으니까. 운용에 대한 생각들도 네,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6번째 체크 포인트가 이분도 맞아요. 이야기하셨지만 질문해 주셨어요. 어떻게 운영할 네. 거냐. 이분은 보면 중위험 중수익 상품 또는 뭐 ETF 같은 것들을 좀 네.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맞아요. 또 운영할 수 있는 거 퇴직금을 운영할 수 있는 상품 같은 게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아까 저희가 퇴직금을 수령할 계좌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계좌로 받느냐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조금 다릅니다. 이 상품군이. 그래서 저희가 뭐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면 만약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을 하셨다면 즉 기본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 펀드 또는 ETF에 가능하세요. 그런데 IRP에 뭐 계좌를 열어서 받았다라고 하면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든지 뭐 상장 리츠라든지 조금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땡땡님이 이제 ETF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ETF 투자 맞아요. 가능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또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죠. 여기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뭐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안 되지만 파생형은 가능하세요. 그런데 IRP는 레버리지, 인버스, 파생형이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넣을지 IRP로 넣을지도 고민할 때 운용 상품도 좀 들여다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를 들어 어떤 데 투자하고 싶은지. 예를 들면 상장 리츠나 인프라 펀드 같은 데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네. IRP 또 계좌를 하셔야 되고. 하고 네. 연금저축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위험자산 투자 한도라고 해서 IRP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위험자산으로 지정된 상품에는 70%까지만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네. 40%가 넘어가는 펀드나 맞습니다. ETF 같은 네. 것들을 위험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제 나머지 30%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목표에 따라서 이 퇴직금을 어느 계좌로 받아서 운용을 할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금톡톡 플러스! 오늘 우리 송땡땡님 주신 질문 가지고 이렇게 또 예. 심도 있게 한번 또 네. 파헤쳐봤는데 6가지 단계 한번 복습해서 한번 네. 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댓글 달아주셔서 저희한테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